이제 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벌써 끝으로 정상에서 만나버려 벌써?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자, 오늘 이제 2019년 1월 신년 특강이에요. 제가 한 10시간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의할 때 제가 안 하는데 요번에 한 10시간 정도를 모아서 강의를 하는데 제목이 뭐예요? 성공 내비게이션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2017년도에 1월 10일 날 2년 전이에요. 딱 2년 전. 그때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공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진화해서 핸드폰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기 전에는 옛날에 항해를 위하게 되면 어딘가를 떠나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지도, 나침판, 컴파스가 필요해요. 거리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없이 항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망대해서 길을 잃고 침몰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랬는데 자 대동여지도 하나 고산자가 이걸 갖다가 김종호가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평생을 다니면서 그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압축이 됐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 그래서 장비가 없이 그냥 떠나면 어떻게 해요? 길을 잃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애터미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는데 비전만 주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비전만 줘놓고 어디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운전하다가 이 장비 없이 어떻게 가요? 뒤질랜드로 가요. 뒤질랜드는 잘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애터미를 이제 비전 받다가 좀 하려다가 주변에 알려요. 그럼 주변에 알리면 뭐라 그래요?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래. 그러면 그만둬.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물건 몇 번 써보다가 몇 명한테 알리다가 사업을 그만둔 사람을 우리는 애터미 뒤질랜드에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코드가 7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회원이 지금 1200만이 넘었는데 길을 잃고 헤맨 사람이 700만 명. 그죠? 자, 그리고 현대인들이 요새 자동차에는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예?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강의 한번 한 게 양심에 이제 꺼져 있던 여러분들의 양심의 블랙박스를 켜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블랙박스를 한번 켜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블랙박스를 찍고 있다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이 블랙박스를 제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요 새끼가 잘 살아가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이 거짓말해도 어떻게 해요? 블랙박스에 다 찍히죠.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의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또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도들이 정밀 지도 도로. 인공위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정밀 지도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다 하나씩 차 안에다 넣어놓고 어딜 가면 보죠. 별로 얼마 전이에요. 마치 무슨 뭐 한참 전인 것처럼 다 저도 이게 차 샀을 때 요 정밀지도 잘 나와 있는 거 하나 비치해 놓고 또 차 사면 자동차 그거 하는 사람이 꼭 붙여줘요. 이거 하나. 이렇게 보고 찾아갑니다. 독도법을 잘하는 사람 잘 찾아가는데 이 여자들은 잘 못 찾아가잖아요. 제일 길 빨리 찾는 방법이 어디예요? 그 근처 일단 가서 복도방한테 가서 물으면 돼. 그죠? 내가 잘 모르면.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초기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초기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엉성해서 엉성해. 예? 자세하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냥 평면에다가 이렇게 길 가는 것만 나왔어. 그리고 새로운 도로 나오는 것들 표기가 돼야 안 돼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래서 한참 하다가 보면 새로운 길 나면 어떻게? 헤매요. 그래서 요새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제대로 된 게 나왔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도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요, 도로가 요새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다 보면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있어. 그럼 가요. 요번에 그 용서고속도로에서 또 저기
저 어디냐 서울대 쪽으로 빠지는 길이 또 생겼거든요. 우리 그 부구항에. 그럼 뚝 가면 옛날 내비게이션을 딱 타면요. 도로가 없어요. 그 도로가 없이 공중에 떠서 이렇게 차가 가. 잘못하다 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실시간으로 김기사, 그죠? 김기사가 어디로 들어갔죠? 카카오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카카오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비즈니스가 블랙홀이에요. 카카오가 블랙홀이 돼요. 이제 모든 사업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카카오은행,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뭡니까 요새 하는 거 카풀, 카카오 은행, 예? 카카오 미용실 다 그 안에 들어옵니다. 왜 그 안에 들어와요? 카카오 안에는 1억 명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만들어져서 3년 4년 동안요 250억 적자를 냈던 비즈니스예요. 골칫덩어리였다고요. 왜? 무상으로 지금 주잖아요. 문자를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만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도 왜 공짜로 계속 쓰게 했어요? 사람을 모으려고. 사람을 모으는 게 비즈니스라는 걸 안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카카오 비즈니스가 앞으로 굉장히 값어치가 높아질 것처럼 애터미도 카카오 비즈니스와 저는 같다고 봐요. 아까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그런 비전을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성공하냐 이게. 성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단계 판매 때처럼 조금 다단계 판매처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그러다가 실시간으로 되는 유통의 허브로 이렇게 4단계로 애터미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 제가 1월 달에 왜 특강을 지금 하느냐. 2017년에는 1월 17일 날에는 그동안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각자가 지도 가지고 자기 능력대로 막 보고 다녔다고요. 2017년 1월 10일 날 우리가 애터미 내에서 탑센터가 처음으로 성공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날. 그때 제가 하도 기뻐서 강의하다가 막 그 기쁨과 슬픔이 막 그 감독이 막 얼그러지면서 제가 그때 이날을 2017년 1월 10일 이날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2019년 1월 8일 이날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때요. 왜? 이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돼서 제2기로 변했고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건 국내 내치를 완전히 다졌고요. 해외 사업을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우리가 최초로 단독 센터에서는 최초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핀에서 대만에서 그다음에 호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봅니다. 이걸 지금 실시간에 같이 듣고 있어요. 실시간 내비게이션 성공 노하우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비행기 타고 지금 한 달 반 동안 아까 우리 이정혜 사장님 이쁘잖아요. 근데 한 달 반 동안 떨어져서 그 인도네시아 후원하다가 오늘 새벽 9시에 비행기 타고 9시에 입국한 우리 홍지정 사장님이 한 달 반 동안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항해를 하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정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뵙고 싶었습니다. 예, 되게 춥네요. 예, 45일 동안 이불을 한 번도 덮지 않고 잤는데 오니까 정신이 확 듭니다. 예,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45일 동안 나갈 수 있었던 건 그 탑센터만 특유의 그 재심 합력 시스템 때문이죠. 그 시내에 굉장히 훌륭한 콘도에 숙소가 돼 있어서 언제든지 비행기표만 준비되어 있으면 가서 사업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신 우리 노정고 단장님 산하의 그 모든 리더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또 경험들을 쌓아서 이제 중국에 가서 펼치게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인도네시아 3번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길게는 3주, 2주에서 이번에는 이제 한 45일간 체류를 했는데 좀 느낀 게 많았어요. 해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느낌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지금 사실 뭐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 사업 전달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제가 살아생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집들에 자주 가게 됩니다. 가보면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면서 이 사업을 받아들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가입합니다. 그리고 제품도 쓰시고요. 일단 제가 갔다 온 저희 파트너 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열어보시죠. 여기가 집 정면인데 다 못 찍었어요. 집이 하도 커가지고 정면을 이렇게 사각에서 찍었고요. 여기 이제 이 집 안에 들어가면 입구에 차만 한 7대 정도 서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한 9마리 키우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야, 세상에 무슨 영화에서 보던 집에 내가 왔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첫 들어갈 때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그다음 집 안에 있는 수영장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손님들은 1층에서 맞고요. 본인들은 다 2층에서 살아요. 그래서 방들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어디서 사업 설명을 할까 하고 이제 들어간 곳이 여기가 영화관이에요. 집 안에.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스크린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요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PT 자료가 뜨고 있는 거고, 요분이 이제 자카르타 가든시티의 센터를 낸 센터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 화교분들이시고, 여기 보면 여기 금 색깔들이 다 금 조각들이 있죠. 금 덩어리들. 그러니까 이 방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웬만한 센터 사이즈예요. 이 방 하나만 하더라도. 뭐 시설이 너무 훌륭해서 여기는 그냥 홈미팅으로 사람을 모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을 다 갖고 있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 소개로 친구 집에 간 거예요. I love gold. 전 처음에 그냥 호텔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전실이 있는데 전실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앤틱으로 이렇게 치장이 돼 있는데요. 거기는 찍지를 못했는데 들어가서 입이 안 다물어져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애터미를 대표해서 왔는데 기를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찍었죠. 이렇게 티내고 이렇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 뭐 구경꾼처럼. 그래서 여기 단은 안 나왔는데 이게 천장에 보면 우리 호텔 가면 붙어 있는 큰 샹들레 있죠. 그게 3개나 붙어 있어요. 천장에. 한 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이제 그 옥상하고 붙어 있는 그 손님들 맞는 이제 이런 접견실 같은 데인데 바가 있어요. 바가 있고, 이제 옥상은 다 잔디가 깔려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좋아하는 드론 있죠. 드론 날리면서 애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최고 상류층 중에 이제 한 집에 찾아갔는데, 저 집에 가니까 그 전에 그 멋있던 집이 또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카르타에는 이렇게 집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그런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결국은 시장의 규모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인구 규모가 전 세계 4위입니다. 2억 5천만 명. 그리고 자원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2억 5천만 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만 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인구가 15억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그런 중국 시장이 이제 우리한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중국 시장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실 텐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해외에 파트너가 있다, 물론 전달하고 싶으면 간절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스스로 자장격취할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덜렁 내 밑에 가입을 해놓고 내가 후원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돕지 않으면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만약 그 사람이 그냥 잘 사는 사람이면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고 간절하게 뭔가 해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나를 만난 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장격지라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스폰서 도움 없이 혼자 가서 말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센터를 설립 그쪽에 자카르타나 이쪽 발리나 해서 전체 인도네시아에 30개가 넘는 탑 센터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단일 팀에서 그렇게 많은 센터가 한 거는 국내에서는 뭐 최고인데 그 많은 센터가 영어를 잘해서 인도네시아어를 잘해서 설립된 게 아니에요. 정말 자장격지하는 특히 여자 사장님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냥 말을 못하니까 통역 그냥 고용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해서 다 읽은 거거든요. 내가 그 정도의 자세가 나오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뭐 마음들도 급하시고 중국 사업도 하고 싶고 막 이러실 텐데 이런 자리가 나를 자장격취하게 만드는 소중한 터전이 되는 자리들인데 이런 자리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탑센터에 계신 건 우리 모두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감 마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업을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에요. 사람을 잘 키워놓으니까 저는 한 달 반 동안 홍 사장이 없지만 국내는 제가 후원해 주고요. 제가 못 가니까 후원을 해외에는 홍 사장이 직접 가서 아주 숙식을 하면서 그 센터까지 완성해서 판매사도 보내고 조직을 깔고 전체 그걸 다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회원을 늘리더라고요. 봤더니 한 5천 명을 늘려놨어요. 제가 늘린 거예요? 홍 사장이 늘린 거예요? 홍 사장이 늘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홍 사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스스로 성공 내비게이션을 켜서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 복제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제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본인이 성공을 해서 전 세계 다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보다 키도 커요. 호감도가 있나 봐. 그리고 영어도 잘해. 그죠? 얼굴도 잘생겼잖아. 배도 안 나오고. 저는 배도 나왔죠? 오동통하죠? 근데 제가 돈은 더 벌어요. 오는 게 나아요. 키 큰 거 옛날에 부러웠는데 지금은 키 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걸거적거리기만 해. 잘못 집 작은 데는 부닥쳐. 뭐 이런 거. 이제 내비게이션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국내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해외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한국에서 50만 명의 애터미 회원을 모집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500만 명 회원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12개국에 나가면서 500만 명 회원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인도네시아에서 2달 만에 50만 명을 가입한 거예요. 2달 만에. 11월, 12월 2달 만에 50만 명을. 그럼 앞으로 그 속도는 인도네시아에서 500만 되는데 어떻게? 최소 2년이면 끝납니다. 압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중국이 들어간다면 한 달에 몇 명이 가입할 것 같으세요? 최소 100만 명. 6개월 이내에 1000만 명 넘어갑니다. 6개월 내에 분명히 금년 연말에 중국 회원은 100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도 내 밑에 파트너 중국 사람 하나도 없이 껌뻑 애터미 다단계 아니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껌뻑거릴 거예요. 그러다가 금년에 오는 경제 위기에 쓸려 나가실 겁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저도 상당히 부자였어요. 순식간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잘못하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전 2번의 죽음을 IMF 때와 2008년대 2번의 쓰나미를 맞으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쓰나미 물맛이 뭔지 알아요.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는 철저히 준비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반 전에 애터미가 온 거예요. 남들은 다단계라고 해서 아까 이정희 사장 다단계 포장지 쉽게 해서 똥물 묻은 포장지에 딱 오니까 냄새 난다고 버리는 거야. 저도 처음엔 버릴 뻔했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아, 여기에 뭔가 있는데 왜? 노종구 단장님의 그 레이저에서 나오는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야.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그 포장지를 가져다가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씻은 다음에 딱 풀어봤더니 거기에 황금 돼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황금 돼지를 기다리고 닦았더니 황금 돼지가 와서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는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딱 3년 반 만에.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다 각자가. 예? 그러나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안정화됐느냐?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분들 100억, 1000억대 부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알아먹고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좋은 물건 싸게 쓰는데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 냄새를 잘 맞아. 그러니까 센터를 바로 내는 거야. 자본도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그래.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 한국에서 전달하면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다고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눈빛이 그래.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 눈빛이 네이처로 쫙 오면 내 눈빛 무너지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단단해져야 돼. 그럼 단단해지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내가 가야 할 목표점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 후반부 파트가 꿈이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그리고 그 꿈의 이정표, 내비게이션 아무리 좋아도 목표 지점 주소를 넣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작동해야 안 해요. 근데 애터미는 하겠다고 해놓고 목표점을 안 찍어. 그럼 아무 데나 막 가. 여러분이 임페리얼이라고 찍었으면 임페리얼 다운 행동을 하셔야 돼. 월 1억을 벌고 싶다면 월 1억 버는 자세로 이 사업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은 월 1억 5천 하면서 행동하는 거는 알바 7,600원 알바 수준보다도 안 해. 그러면서 열심히 했대. 다 거짓말들을 해. 그래서 저희 그 안양센터에서는 거짓말을 아예 못하게끔 모든 일일 활동을 기록하게끔 만들었어요. 금요일에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나 열심히 했다고. 뻥까니까. 알 수가 없잖아. 아침 조회만 하고 씻가놓고 하루 종일 놀다가 열심히 했대. 3년 동안 왔는데 한 명도 초대 안 하고 열심히 왔대 자기. 여기 오는 것은 숨 쉬는 거고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누군가 초대하는 일이에요. 그 초대하고 거절받는 일이 그 대가로 초대하고 거절받고 상처받는 대가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목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네? 딱 이제 제가 3년 동안 압축했던 거 있죠. 자,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왜 저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봤자 사상 누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2017년 1월 10일 날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을 1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기초가 만든 다음에 2년을 뛰었어요. 그때 2년 전에 제가 판매사 1월 매출이요. 전 기록이 다 해놔 있거든요. 하루에 10만 포인트 맞추는데 아주 미쳐버리는 거야. 10만 포인트를 못 채우는 거야. 하루에 죽으라고 뛰는데 이틀에 30만 포인트가 계속 맞아야 판매사를 유지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하루에 10만, 15만 포인트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2년 전에. 근데 올해 첫날 딱 290에 260. 첫날 딱. 그래서 기록해놨어요. 그때 저희 와이프랑 와인 한 잔을 딱 먹으면서 우리 해냈다. 몇 배 성장한 거예요? 20배. 20배 성장했어요. 2년 동안 20배 성장했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뭐 하셨냐 이게. 엉뚱한 데다가 자기 지도 가지고 엉뚱한 데다 막 헤매고 다니지 않았냐 이게. 점검하자 이게.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옛날 방식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방판 방식으로 하고 있었지 않았냐 이게. 이걸 이제 점검할 때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유통의 허브로 진화 중인데 글로벌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요.
해외에서도 항해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냐 이게. 한국에서 내비게이션 키지만 해외 나가면 여러분들 해외에서 내비게이션 킬 수 있어요? 해외에서 나갔을 때 택시 부를 수 있냐고요. 정말 황당하다니까요. 인도네시아 갔어. 아무도 없어. 숙소가 주소야. 어떻게 갈 겁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대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대변의 흐름에 따라서 도구의 선택이 바뀌는 겁니다. 저렇게. 자, 그러면 시대 점검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볼게요. 19세기 이전, 18세기 이전에 농경사회였어요. 예? 그다가 어떻게? 18세기, 19세기 때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20세기에는 산업화의 아주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부분들은 자본을 가진 사람, 자원을 가진 사람, 그리고 노동력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러다가 정보화사로 이제 이전이 됩니다. 정보화사로 이전이 되는데 이때는 무형의 자산이 생기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정보가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돈이 되고, 아이디어가 돈이 되고, 이미지가 돈이 되고, 혁신적인 마인드 이런 어떤 것들이 돈이 되기 시작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농경사회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고 아직도 산업화 시대에서 그런 어떤 노동력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시대 변화는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변화 흐름에 미래에 이런 변화 흐름에 적응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소비자 찾는 것은요. 아까 이정희 사장님 그거 얘기 들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소비자에서 이 사람들을 리더로 찾아서 2사람 내지 3사람 정도를 찾는 일을 우리가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자, 그러면 이 흐름을 갖다가 나도 이 흐름에 맞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아까 산업화 시대가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꿨던 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했어요. 자, 인류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한 10,000년 정도로 봐요. 10,000년 정도. 그리고 그래도 문자가 나오고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한 게 5,000년 정도 돼요. 근데 5,000년 동안 BC 그 다음에 AD 요 양쪽으로 1800년 동안 그죠? 경제 성장률이 제로예요. 거의 증가되지 않았어요. 몇천 년 동안 증가되지 않았고요. 인구도요. 구석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요 1800년대까지는요. 몇억 명이 안 됐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산업혁명이 터지고 나서 인구는 어떻게 해요? 최근 200년 사이에 70억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 자본도요. 어떻게 해요? 이때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변화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재화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는 늘었지만 그 재화를 만들어서 돈 번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일반 서민들은 다 가난해지고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이. 그래서 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변화됐던 것 중에 경제학자이면서 저자였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만들면서 야, 산업화 시대가 오면 뭔가 부의 편중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몇 년 전에요? 250년 전에. 왜? 자본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게 되겠구나. 분배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의 창고에 금은 가득 쌓이는 것, 그것이 부의 원천이 아니라 노동이 실질적인 부의 원천이며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가난해지고 비참한데 국가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화두를 던져요. 분명히 돈은 막 쌓이는데
백성들한테 이게 어떻게 배분이 안 돼. 그러니까 나라는 커지는데 국민은 가난해져. 그럼 가난한 국민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진짜 부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강한 국가는 국민이 부자. 그죠? 많은 서민이 부자인 나라를 만드는 게 진짜 부자인 국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오해가 지금 너무 많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동이 실질적인 부의 원천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노동이 실질적인 원천이에요? 제가 삼성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내가 일을 해가지고 50억을 벌게 해줬더니 저한테는 월급 350만 원하고 보너스 100만 원을 주더라고. 50억은 누가 가져가셔요? 회사 주주. 그 사람들 나와서 일을 하지 않는데 그 이익을 독차지하는 거야. 그걸 제가 38에 깨닫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아메를 했던 거예요. 네? 부의 분배를 제대로 해주니까. 그래서 아메를 시작했는데 잘 됐어요. 성공을 했는데 중요한 건 나만 성공하고 내 파트너들이 성공을 못하는 거야. 우리 이정희 사장 쫓아오고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홍지종 사장 그 당시 때 외국계 기업에서 잘 나가는 간부였어요. 거의 얼추 연봉 1억이었어요. 연봉 1억 잘 받고 있는 애를 꼬셔가지고 4년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벌게 해줬어. 월 1억 잘 벌고 있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4년에서 5천만 원 벌게 해주니까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떠나가더라고. 그 떠나는 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냐면 다단계는 내가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지 못하면 결국 내 사업도 무너지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다단계 하지 말자. 그리고 손 씻고 조용히 이제 살고 있는데 운명적으로 또 3년 반 전에 또 코가 딱 노종규 단장님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행복해. 그때 내 코를 안 끼워놨으면 지금 3년 반 동안 지난 이 순간 얼마나 많은 고민거리를 알고 새해를 맞이했을까. 끔찍해. 근데 하여튼 이 연결해놔가지고 어떻게 이제 걱정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그리고 대중국이 폭발하면서 제 급여와 제 모든 소득이 어떻게 해요? 2배, 3배가 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이걸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1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3년 노력을 압축하는 거예요. 요때 게을리하지 마시라. 그 전까지는 좀 그랬어. 좀 전달하려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내가 옛날 가오도 있는데 얘기했다가 전현한테 뭔 얘기를 들을까 막 걱정부터 들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내 요 가오 때문에. 요 가오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요 자존심.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친년 머리에 꽂은 꽃과 같다. 그 자존심 거들면요 막 미쳐 날뛴다니까. 갖다 버리세요. 그래야 정상이 돼. 자존심 같은 거 어떻게? 개나 주라고 그래. 개나. 전 버려버렸어요. 3년 반 전에. 그리고 냉정한 현실, 미래를 선택했어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이 선택이 내 가정에, 내 와이프, 내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신중하게 9개월을 검토해서 저는 준비하고 시작했고 시작할 때는 무섭게 했어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했어요. 누가 한 번 해도 얘기했을 때 거절하면 어떻게? 속으로 침팬치구나. 됐다. 인간을 찾자. 그래서 인간 중에 아까 홍 사장 또 세 사람 딱 찾은 거야. 응? 왜 못 알아먹잖아요. 슈퍼에서 3,000원에 사는 거 에? 할인 매장에서 2,200원에 파는 칫솔 인터넷에서 사도 1,800원 주고 사는 거를 애터미에서 990원에 판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다단계라서 안 사겠대. 4번을 안 찍겠대. 그럼 그게 사람이에요? 침팬지예요? 그렇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 왜? 얘기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속으로 내가 아유 내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침팬지하고 사귀었네 그동안. 그리고 웃고 나와. 아이고 내가 아니 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다단계 하자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똑같은 칫솔을 슈퍼에서 3,000원에 산다 1번, 할인 매장에서 2,200원에 산다 2번, 인터넷에서 직거래해가지고 1,800원에 산다 3번, 애터미 회원 무료 가입해가지고 990원에 제일 싸게 산다 4번. 이러는데 엉뚱한 거 3번 찍는 사람하고 같이 계속 사귀어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전 아주 심플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알아먹는 사람 딱 어떻게? 한 40명 전달했더니 3명 알아먹더라고. 그 3명하고 했어. 그래서 몇만 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어떻게? 인도네시아 전달하니까 인도네시아 4,000명이 생긴 거예요. 2달 만에. 근데 이게 중국의 CR이 뻗어지면 어떻게 돼요? 1,000만 명, 2,000만 명, 5,000만 명이 된단 말이야. 내 회원이. 어? 그러고 나서 5년, 10년 있다가 손자들하고 이빨 닦을 때 손자야 이빨 닦자. 이빨 닦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한 500만 명이 같이 닦을 것이고 중국에서 2,000만 명이 같이 닦을 것이고 인도에서도 1,000만 명 같이 닦는다. 한번 그렇게 하는지 이 이빨 닦고 난 다음에 컴퓨터 가서 한번 실적 조회해보자. 자 이게 다 너한테 상속될 거다. 탁 찍어줘. 탁 찍었더니 좌측에 10억만 포인트, 우측에 9억 5천만 포인트. 이렇게 탁 떠봐. 하루가 신나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이렇게. 우리 회장님 그러잖아. 이렇게 걸었다고, 이렇게.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운데 하루에 제가 실내 골프장에서 그 31일 날 그 연말 있잖아요. 오랜만에 3년 만에 오랜만에 쉬어서 실내 그 스크린 골프를 워낙 좋아해요. 하루에 72홀을 쳤어. 내 나이에 72홀 치고도요 한 홀 더 치고 싶더라고. 어? 왜? 기분 좋게 치니까 피곤하지가 않아. 어? 돈 걱정하지 않고 치니까 너무 또 잘 맞아. 스크린에서 66타를 3번이나 쳤어. 홀인원도 하고 기분이 째지는 거야. 어? 응? 근데 재미난 것은 그날도 이걸 치고 있는데 한 홀 한 홀 끝날 때마다 매출은 계속 늘어나.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 안 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만, 중간 끝나니까 100만, 또 셋째 게임 치고 나니까 150만, 응? 딱 넷째 끝나니까 어떻게? 290만 포인트 딱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가면 어떻게? 일어나면 1,000만, 점심 먹고 나면 2,000만, 저녁 때 먹을 때면 4,000만, 그 다음엔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상한가. 어차피 상한가잖아. 그럼 5천만 넘으면 볼 필요 있어 없어요? 더 수당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매달 1억씩 평생 나온다면 뭐 하시겠냐 이게. 상상해봐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 기분 아까 얼굴보다 지금 너무 행복해. 아까는 대충 끌려온 느낌. 내가 왜 왔을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게 꿈이에요. 상상력에는 돈이 안 든다.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상상하세요. 아까 그런 집에서도 여러분 살 수 있어. 나도 가능성을 봤어. 내가 죽기 전에 저 집 하나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제가 건축가잖아요. 어? 제주도 내 고향에다가 집 한 채, 저 정도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는 짓고 죽자. 바다가 보이는 서귀포 그 양지바른 바다가 딱 보이는, 내가 부지 몇 개 봐놓은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응? 거기에다가 내가 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네. 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 치려면 제대로 하든지 뭘. 뭐냐면 부의 편중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이 부자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애터미 안에 있어요. 이 애터미를 통해서 10,000명 정도에서 10만 명 정도가 월 1억을 벌어서 연간 10억을 버는 사람이 10만 명만 나오면요,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예요. 여유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누구 것을 뺏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유통으로 흘러 들어가서 중국인도 전 세계 유럽에 다 나가서 아프리카 땅끝까지 그 사람들이 쓰는 애터미의 크리켓을 쓰는 것들이 우리의 평생 자산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을. 그 꿈을 꿔보시라고. 그런데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폰서와 여러분의 파트너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내가 자신이 없대.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탐욕적인 자본주의가 우리를 쥐어짜는 거야, 아주. 쥐어짜서 힘들게 만들어. 혼자 빈익빈 부분을 다 가져가게 돼 있어. 이거 이제 재편해야 됩니다. 이 배분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던 거예요. 노동이 하나도 자본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돼요. 애터미가 그거예요. 애터미는 자본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라는 걸 줬어요. 좋은 제품 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알릴 수 있는 노동력과 입이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하면 어떻게? 회사와 이익을 공유해서 나눠주겠대.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아무리 핸드폰을 많이 살아도 작년에 54조를 갖다가 삼성이 남았지만 여러분한테 한 푼이라도 나눠줬습니까? 나눠주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럼 바꿨어야지. 왜 대리점에 가서 사? 애터미 핸드폰이 나와 있는데 애터미 핸드폰 바꿨으면 돈으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게 그렇게 쪽팔린 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단계로 인식되니까 쪽팔린 거예요. 저는 신유통이에요. 미래유통이에요. 가난한 사람한테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 있게. 이런 개념들이 이해돼야 돼요. 잘못된 것은 이건 이익 배분에 대한 표인데 30대 재벌 이익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익이 없어요. 경제 성장은 되지만 어떻게? 30대 기별, 4대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간다니까? 그 세상이 좋아요? 바꿔야죠.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더불어서 사는 자본주의가 이미 나왔다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서민들이 뭉쳐서 어떻게? 셀슈머. 내가 스스로 컨슈머가 아니라 컨슈머에서 이제 진화한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중간 프로슈머 개념이 아니라 셀슈머. 만들기도 하고 유통하기도 하고 자기가 쓰고 소개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광고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정희 사장님 그랬잖아요. 김남도 서울대 그 교수들이 매번 연구해서 트렌드 2019년 셀슈머 셀마켓이 나온 거예요. 너무 난 소름 끼쳐요. 우리가 딱 그거잖아. 내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소비자가 슈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슈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브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소유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짜로 주잖아. 공짜로 주니까 허접하게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 흘러요. 아까 옛날에 농경사회 산업화 시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소프트 혁명 시대, 제4차 혁명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 아시잖아요. 이제 알파고 더 이상 바둑 게임에서 이제 이미
인간한테 이기고 나니까 더 이상 경쟁 안 해요. 이걸 실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응? 그래서 어떻게?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화되어 있는 바로 그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구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응? 도구의 선택. 여러분이 지금 땅을 갖다가 5m를 팔면 100만 원을 준대. 근데 자본이 없어. 자본이 없어. 그럼 어떻게 손으로 파야 돼요? 잘 파져요? 손가락만 까져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만 까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자본이 있으니까 조그만 손삽으로 파. 요만한 거 사다가. 근데 조금 더 자본이 있는 사람은 삽으로 팝니다. 삽. 그죠? 근데 진짜 자본가는 포크레인을 소유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을 준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10만 원 저거 땅 파면 10만 원 줄 테니까 와. 그러니까 어떻게? 와서 시켜. 그리고 땅을 파요. 그럼 얼마가 생겨요? 100만 원이 생기잖아. 100만 원을 받아다가 우리한테 10만 원 주고 그 이익금은 90만 원 누가 가져? 포크레인을 가진 사람. 응? 근데 노력은 누가 더 했어? 운전한 사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애터미가 그거예요. 포크레인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리고 그 포크레인 운전법만 배우면 여러분들도 100원을 주는 이익금을 가져가라는 얘기야. 어? 그럼 포크레인 운전법 배워야 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신년에. 딱 여기서 1년만 제대로 배우세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그런 성공 원리들을 압축해서 1년을만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포크레인을 회사가 공짜로 준 거예요. 이 포크레인 작동법만 익히면 여러분들도 자산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골 때린 게 요새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포크레인을요 인공지능화해서 아예 자동화 시켜버렸대. 사람이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100원 가져갈 거를 옛날에는 노동자 10을 주고 90을 가져갔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아예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아예 인공지능화 해버리니까 100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애터미 안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에 여러분이 버텨낼 수가 없다니까.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그 경비 아저씨 있어. 이거 경비 자동화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주차 이것도 바꿔버렸어. 주차 요원이 없어졌어. 어? 자꾸 다 없어져. 일자리가. 어? 사라진대 앞으로 다. 이런 게 우리의 그냥 있던 이런 취지들은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 이 시대 변화 흐름을 여러분은 거부하시면 안 돼요. 과거 화려했던 거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취직했던 우리의 시대 없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어떻게? 이번에 졸업반이에요. 이대 나왔는데 아직 취직 결정 안 됐어요. 오늘 낮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여기 와서 중국어 강사 공부해라. 와서 여기서 3시간 듣고 갔어요. 미친 아빠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야. 하버드 나와도 여기서 지금 애터미 하게끔 만들어야 돼. 여기도 지금 괌에서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 애터미 이제 하잖아. 쪽팔린 게 아니라니까. 시대 변화 흐름이 그렇다니까. 해야 되는 거야. 왜? 세상이 누가 move my cheese 내 치즈를 옮겼는가? 그 옮긴 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고 그게 어떻게 세상의 변화예요. 변화가 나의 치즈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찾는다고 나올까요? 떼쓴다고 나올까요? 떼쓰지 마세요. 이미 변화돼서 가고 있어요. 빨리 변화하셔야 돼.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데
맷돌만 있지 어처구니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손잡이가 이거 어처구니죠? 돌리려고 했더니 내 인생을 돌리려고 했더니 어처구니가 없어. 손잡이가 없어. 그 손잡이가 자본력, 지식, 권력이에요. 이 셋 다 없는 우리들은 평생 어처구니밖에 없게 살아요. 여기에 애터미가 그 어처구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본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가난한 혹성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에 탈출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탈출로에 우주선의 운전법만 배우고 탈출하라고 애터미5를 줬는데 문제는 혼자 절대 탈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 시스템이. 아주 요게 고약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마케팅에서 내가 누군가를 같이 3명, 4명을 동반 부자로 만들어서 탈출시키지 않으면 나도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어려운 거야. 내가 가서 얘기를 해서 같이 부자 되자고 얘기하면 요것들은 뭐라 그래? 너 어쩌다 다단계 빠졌니? 그리고 네가 성공하면 내가 할게. 그러면 내 속으로는 네가 타야 내가 성공하는데? 그렇잖아. 네가 해야 내가 성공할 때 얘는 어떻게 네가 성공하는 거 보고 가겠대. 왜? 이게 불안하거든. 이게 안전하지 못해. 왜? 옛날에 저렇게 꼬시면서 수많은 다단계가 어떻게 날아가다가 다 추락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너나 하고 보고 이 얘기를 많이 듣게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쉽게 해서 이걸 전달할 때 거절을 받게 된다는 거야.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서 반드시 이 뒷칸에 4명을 태워서 같이 가게 해야 되는데 타라고 하면 타, 너나 가라고 그래.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초대하고 이 사업을 정확하게 컨셉을 알릴 수 있는, 아까 이재용 사장만큼은 못하더라도 저거 어설프게 비슷한 내용이라도 진정성 있게 얘기하고, 만약에 진정성 있게 얘기 못하면 진정성 있게 한 번만 부탁인가 들어보자고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돼. 몇 명을? 10명을. 그리고 2명이 탄다 안 탄다? 100% 탄다. 10명을 초대하면 100% 성공한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운전법을 다 배워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운전법을 몰라도 여러분은 스폰서가 하는 운전법을 믿고 여러분들이 탑승권만 끊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주도 갈 때 비행기 운전법 배워야 제주도 갈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티켓만 끊으면 돼. 근데 제주도 같이 가자고 해서 놀러 가자고 하면 다 공짜로 내가 비행기 티켓 끊어놨으니까 가자고 하면 서로 가자고 하는데 애터미 호에만 타라고 하면 어떻게? 너나 타라고 그래. 이게 문제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애터미의 아까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컨셉에 왜 애터미가 맞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자, 자본주의는 간단합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 가치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교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상품이 돼요. 이게 지금 생수예요. 그냥 생수죠? 네? 그냥 생수예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혈전을 용해주는 해양심충수예요. 사용 가치가 이건 뭐예요? 이걸 먹으면 혈압도 낮아지더라.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내가 먹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전 먹었어요. 그 정보를 듣고. 그 사용 가치를 돈을 주고 이걸 산 거예요. 네? 먹어봤더니 어떻게? 혈압이 낮아지더라. 내가 확신을 가졌어. 사람들한테 이 사용 가치에 대한 거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든지 교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교환 가치는 이것을 만든 사람과 돈을 가지고서 이걸 교환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슈퍼에서 사면 1,000원. 1,000원으로 교환해서 사요. 할인 매장에서는 800원. 애터미에서는
640원. 교환의 가치에서 제일 저렴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죠. 그게 애터미가 제공해 준 거예요. 사용 가치도 제공해 줬고 교환의 가치도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높아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은 상품의 가격 결정할 때 기본 재료비에다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료를 좋은 물건 만들려면 재료는 건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건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배척받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응? 애터미는 이 노동, 회사에 관고하고 뭐하는 이런 모든 비용들 또 대리점 통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유통구조를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이걸 제로화 시킨 거야, 노동력을. 이게 제로화 됐다니까? 원가 절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원가가 절감된 그거를 우리한테 우리가 노력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소비자한테 돌려주겠다. 완벽한 자본주의예요. 완벽한 자본주의. 사실은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상품화 만든 다음에 100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120원에 팔렸을 때 잉여 가치가 나온 것을 저걸 배분을 나하고 만든 사람의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요? 아까도? 주주가 가져가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자본 가진 사람이. 근데 애터미는 7대 3으로 나눠갔잖아요. 누가 7이에요? 회사가 3이고 우리 소비자가 7을 주는데요. 전 여기에서 진정한 자본주의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유통 방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유통이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정혜 사장이 얘기한 40분짜리 못해도 3분 정도, 2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보통 1,000원짜리 물건이면 300원이 원가다. 상식이에요. 유통이 광고비하고 유통이 700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700원이 되는데 유통이 할인 매장이 줄어서 좀 싸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홈쇼핑 하니까 매장이 없으니까 더 싸게 된 거야. 그런데 앞으로 미래 유통은 이렇게 직거래 되지 않겠어? 직거래 되지 않겠어? 이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혼자 직거래 하는 게 쌀까? 공동구매 직거래 하는 게 더 쌀까? 애터미가 그래서 처음에 10년 전에 혼자 직거래 하다가 어떻게? 회원 몇 명이 직거래 하다가 이게 뭉쳐서 광고해서 이제 500만 명으로 뭉쳐서 500만 명이 공동구매하니까 훨씬 싸지게 된 거야. 그래서 10년 전에 물가가 지금도 안 올랐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할 때 요 정도는 해놓고 초대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고편을 좀 봐놓고 아까 이정혜 사장 그걸 들으면 더 증거가 확실하다고. 맞아. 야 저렇게 제품 비교를 하네. 가격이 저랬네. 더 확실히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끝나야 이 공동구매가 전 세계로 뻗어요. 그럼 나중에 제조회사들이 다 몰려온다? 안 그럴까? 1억 명이 된다면 제조회사가 다 안 몰려올까? 그런 비전들. 그래서 애터미는 백화점 물건을 할인 매장보다 싸게 사면서 편리성까지 구비한 홈쇼핑 기능까지 있어. 인터넷 기능, 마트까지 있어. 거기에 수당도 줘. 신유통이야. 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단계 아니야?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때는 이렇게 따라할게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왜? 애터미가 그런 역사를 겪고 왔어요. 2006년도에 방판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접한 사람은 방판이야 이게. 예? 물건 들고 나와서 방판 들고 다녀서 팔았다고. 4묶음씩 사서 한 번에 300만 원씩 사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2009년도에 방판법에 맞는 다단계 판매법에 등록하면서 다단계 정식 업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014년도라고 표시되는 제3세대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건 뭐냐? 바로 소비 자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때는 전업을 해야 돼. 전업.
전업을 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때부터는 부업으로도 가능한 시스템이 됐어. 직장 생활하면서도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았단 말이야. 옛날에는 화장품하고 건강보조식품밖에 없어. 잘 파는 사람들이 유리했다고요. 그런데 2014년서부터는 어떻게? 물품이 생필품이 늘어난 거야. 생수도 들어오고 고추장도 들어오고 어떻게? 다시도 들어오고 김치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이제 딱 본 거예요. 2015년도에. 그래, 이때 내가 시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부업으로 1년 반을 시작한 거예요.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9년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애터미는 이런 과정을 10년 동안 거치면서 어디로 간다? 제4세대 유통의 허브로 진화할 그 비전을 보고 움직였던 거예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렇다면 2006년도에 했던 내비게이션, 이거는 내비게이션도 아니야. 지도책이야, 지도책. 그다가 다단계 판매에서 이제 초창기 모델 나온 거야. 그다가 조금 업그레이드돼 나온 거야. 근데 지금은 이건 뭐예요? 전 세계 실시간 유통하는 유통 내비게이션이 생긴 거예요. 전 세계 제조회사가 애터미에 이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원년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올해가 뭐예요? 유통의 허브로 가는 애터미의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왜? 중국에 들어가니까. 판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회사의 껍질이 바뀌어진다고. 때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해. 어른들 만나면 그래요. 아유, 호성이 너 요새 어떠냐? 옛날 얘기해. 옛날 제주도에 살던 거 막 내가 땡깡비였던 거. 우리 삼촌이 결혼식 할 때 너 집차에서 내 앞에서 막 그냥 뒹굴고 이랬었다. 야, 그런 놈이 이렇게 컸네. 자기만 늙어가 나도 늙을 만큼 늙었는데. 근데 그 사람 머리에는 어떻게? 삼촌 머리에는 내가 그 어릴 때 모습 보이는 거야. 나도 60 가까이 되는 이제 지성인인데 내가 어떤 정도의 종류의 인간으로 성장됐는지를 알아 몰라? 안 물어봐. 내가 지금 유튜브에서 스타가 돼 있고 애터미에서 스타 마스터가 돼 있고 돈 벌고 있는데 몰라. 묻지도 않아. 웃기잖아. 애터미 진화했다니까? 그럼 물어야지. 어느 모습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 모습,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갈지를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정표를 찍어서 내가 내 꿈을 이루는 대로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서 건 거예요. 3년 반 전에. 그리고 정확하게 왔어. 이때를 혼자서 중국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과 수천 명과 같이 들어가자. 왜? 혼자 낚싯대 하나 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여러 명이 낚싯대 10개씩 쫙 깔고 해야 호수에 있는 거 다 잡아. 이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200명이 지금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인생을 살아갔던 3년 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에 일어나면 200명이 같이 뛰는 200명이 뛰어서 나는 소득이 내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200분의 1의 삶만 살아도 그 정도 노력을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금년 1년만 죽으라고 중국 가가지고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혼자 뛰어요. 1000만 명이 같이 뛰어. 이거예요. 시간의 복제. 여기서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유가 나와야 시간으로부터 자유가 나오고 돈으로부터 자유가 생겼을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내가 진정 원하는 꿈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3년 프로젝트로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2년 정도만 더 하면 완벽하게 손을 내놔요. 완벽하게. 이렇게 하듯이 애터미가 이렇게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홈쇼핑 기능과 전통시장과 프랜차이즈와 다 편의점과 종합유통 모습으로서 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진화하는 애터미를. 에? 그리고 자본주의도 이렇게 4세대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얘기가 기니까 오늘의 요지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제 옛날 유목 생활은 접고 떠나야 돼요. 이제 옛날 푸르렀던 초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돌려봐도 따뜻한 고향은 없어요. 이제 과거를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 오늘 2019년 황금 돼지해 때 여러분들 그냥이 아니라 도전하는 해로 하세요. 1년만 새로운 것을 학교에서 하는데 제대로 해야 돼. 어떻게? 생산성이 나려면 속도와 정확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애터미 방향성 정조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도와 정확도만 높이시면 돼. 방향 잡으니까. 애터미가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전 곡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곡선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야. 차원이 초월되어 있다고. 원래 좋은 물건은 비싸고 싼 거는 비지떡이고. 근데 어떻게 애터미는 싼데 좋아. 헷갈리는 거지.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 선상에 살고 있는 개미들에게는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차원 초월하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필요했던 걸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마라톤을 뛰겠다고 하면 어떻게? 이 상태로 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복을 벗어야 돼요. 구두를 벗어야 돼요. 운동화로 갈아 신고 어떻게? 러닝 슈즈와 러닝 할 수 있는 팬티와 이런 거를 장비를 고치하고 불필요한 건 다 버려야 돼요. 딱 1년만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거 싹 다 버리세요. 초집중하세요. 그리고 단순해지세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보도 공유하지만 여러분들은 독립경영 체제의 1인 사업자입니다. 스폰서가 도와주는 것은 있지만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려면 목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근데 목표점이 없어요. 오늘 일어나면 뭘 해야 될지 몰라. 다음 주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 다음 달 목표는 어떻게 되고 3개월 후에 목표는 없고 1년 후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잡으세요. 새해니까. 작심삼일하지 말고 목표 정확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초집중하세요. 몰입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차피 겪어야 될 거 즐겁게 하세요. 거절을 즐기세요. 거절하면 어떻게? 아이고 내가 사람하고 사귀는 줄 알았더니 침팬지가 사귀구나. 그 얘기 하면 안 돼. 또 가가지고 너 침팬지냐 이것도 못 알아듣냐 이 얘기하면 관계 깨져. 그러니까 미소를 띄우면서 속으로 이렇게 참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세요. 어차피 하늘 일. 아까 여기 했던 거예요. 선택, 도구의 선택이 여러분 중요해요. 생산성이 달라집니다. 포크레인을 뜨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애터미 어리버리 하시거나 애터미를 버리잖아요. 자연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은 강자한테 또 잡혀 먹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야. 오토바이를 구비해야 돼. 애텀이라는 오토바이 구비해서 탈환하시지 않으면 대기업한테 다 잡아먹어.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오토바이 운전법, 포크레인 운전법, 그 수단과 도구를 가르쳐주는 게 어디예요? 센터란 말이에요. 센터가 중심이에요. 그동안은 석세스와 원데이가 회사가 제공해주는 거 이거로 많은 것들이 했지만 이게 80~90%의 성공을 가이드했다면 그 모자라는 이것을 이 센터에서 더 효율적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돌면서 개인의 역량, 이걸 돌면서 개인의 역량이 돌 수 있게끔 개인이 스스로 자장격지에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비전과 꿈, 새로운 것들을 주셔야 돼요. 킹 목사도 어떻게 해요? 흑인은 몇십 년 전이었어요. 50~60년 전이었다고요. 흑인과 백인이 차별화됐던 거. 그런데 어떻게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몇 년이 지나니까 몇십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그걸 듣고 자란 애들이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이 꿈을 갖다가 여러분들 꾸시잖아요. 여러분 때 당대 때 못 끝내도요. 여러분들 자손까지도 하셔서 이루어져도 괜찮아. 내 가문이 바뀌어. 월 1억씩 평생 나오는 집안이 되면 가문이 안 바뀌나요? 그럼 내 당대 때 좀 못한다고 성질 내야 돼요. 자식한테까지 시켜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모든 꿈과 모든 성취는
바로 꿈꾸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리고 비전을 갖다가 구체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금년에 해야 될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될 게, 그동안은 내 꿈을 꿨어요. 내 꿈과 내 목표를 가졌어요. 이제 차원 초월해서요, 이제 내 꿈과 하나 더 플러스해야 돼. 팀의 같이 구성원들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 꿈을 꾸세요. 무슨 꿈을 꿔야 돼요? 내 꿈을 꾸는 건 기본. 근데 이제 하나 더, 뭐요? 내 파트너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주 숭고한 일을 하겠다.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런 팀 목표를 가져가는, 상색 이익적 목표를 가져가는, 그리고 상색 이익적 목표를 가져가는 팀장이 되셔야 돼. 그 팀장이 되셔야 돼. 그 팀장의 단위가 복제가 되면 그게 국장이 되고, 그게 본부장이 되고, 그게 임페리얼까지 갑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목표 달성이 아니라 집단으로 목표 달성하는 팀 플레이가 빨라집니다. 목표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석세스나 이런데 이번 주에 이제 석세스 있죠? 마음 공부, 몸 공부하는 이 석세스 세미나 아카데미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뭔가 잠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총동원해서 끊어야 돼.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던 여러분들이 뭔가 꿈틀거리는 모든 것들을 끼우셔야 돼. 이 잠자고 있는 거인들은 내가 진정 원하는 꿈을 주지 않으면 깨어나질 않아. 나의 위대한 것이 잠자고 있다고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멋진 모습을 한번 깨워보시라고. 잠자고 있는 놈을, 죽어있는 놈을 깨워서 요 놈 가지고 싸우게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3개월 초집중하시면 됩니다. 100일 작전에서 나한테 먼저 팔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미팅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써봐라, 가보자, 이거 3개월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 한 50몇 명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떻게 2명 정도의 리더는 반드시 100% 나온다. 딱 100일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도 복제돼서 다시 어떻게 똑같이 이걸 반복해서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 밑에 그렇게 하는, 꿈꾸면서 스스로 자장격제하는 리더 3명씩 양쪽으로 딱 구성이 되면 세븐코어가 완성되면서 나한테 자유가 보이기 시작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요거 딱 100일에서 6개월이면 끝납니다. 최소. 그리고 세븐코 하는 일은 별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임페리얼 되고 10억, 2억 꿈을 이루는 것들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중용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영린에 나오는 정조 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이것을 심득사항으로 마음속에 외치고 다녔대요. 자,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한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변화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목표라도 잡으시고 내 목표를 이루려는데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 전달하세요. 전달하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럼 하고 안 하는 누구 맘? 지 맘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10명한테 전달하면 결국 한 명이 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황금률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많이 전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 한 명을 내가 눈이 돼주고, 그들의 발이 돼주고, 입이 되어주고, 사랑으로서 후원해주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해요. 이거 1년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거절을 당해요. 두들겨 맞아요. 아프겠죠. 근데 복싱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명한 방법을 배우면 댄싱하게 돼요. 싸우지 않아도 돼. 잘 배우면 댄싱하는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은 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장벽같이 보여요. 두려워요. 이게 없으니까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죠? 근데 이렇게 받쳐진다면 뭔가 두렵나요? 이게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원 시스템이.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고 역경을 하면서 한번 가보시자고. 1년. 그래서 5년 있다가 이렇게 임페리얼 받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10억 받는 분들이. 그죠? 이게 남의 미래가 아니라
석세스에 가서 내 미래가 돼야 돼요. 전 작년에 우리 김현숙 단장님이 9년째 단장이 되면서 받으셨어, 3억을. 그리고 어떻게? 올해 또 10억을 받는 것을 같이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현숙 단장님이 단장 될 때 저 국장 됐고요. 김현숙 단장님이 사장단 지금 임페리얼 될 때 그때 또 본부장이 됐단 말이에요.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미래도 3년 후에 10억 받는단 말다?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똑같단 말이에요.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같이 되면 대박 아닌가요? 모두 여기서 다 10억씩 받는 거 꿈을, 돼지 꿈을 한번 꾸면 대박 아닌가요? 예? 예. 자, 우리의 리더 노종구 단장님이 작년에 단장님 되셨어요. 3억 받았잖아요. 금년이나 내년에 10억 받는 임페리얼 돼야 한대요. 그때 같이 동참하면 안 돼.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다 나왔는데. 그리고 다 같이 성공해서 총장이 상대해서 가족들과 10박 15일 그냥 유럽 크루즈 여행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그걸 한번 꿈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 꼴랑 거절하는 거, 침팬지들이 거절하는 거 좀 받으면 뭐 어때? 이 얘기했다가 혼나. 이게 댓글 오늘 또 막 달리겠다. 이게 침팬지라고 그랬다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침팬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금년에 버킷리스트를 써보세요. 저도 작년서부터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재작년부터. 하나하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국장 됐을 때 우리 와이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당신의 꿈을, 모든 꿈을 적기만 해. 그래서 와이프한테 버킷리스트 노트를 줬어요. 아무거나 적으면 내가 그걸 몰래 봅니다. 그리고 내가 날짜를 사인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줘요. 내 버킷리스트는 당신의 꿈을 평생 이루어주는 게 내 버킷리스트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응? 같이 사는데 한을 풀어줘야 되잖아. 고생했잖아. 행복하게 해주기로 했잖아. 그럼 행복하게 해줘야지. 한을 풀어야 돼. 2017년 1월 10일 날 우리 기억하듯이 2019년 1월 10일도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꿈을 정말 되찾고 그걸 향해서 3년을 있다가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예.